트럼프가 전쟁에서 금방 끝난다더니 지들이 이겼다는 둥 승리 선언을 할 거라는 둥 온갖 지랄을 다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동맹국들한테 군함을 파견해달래요. 야, 이 진짜. 이럴 거면 전쟁을 왜 했니? 잠깐만요. 이란 해군도 다 박살내고 이란 군사력 다 박살냈는데 지도부도 네. 해체했다며. 네, 다 했는데 왜 미사일도 필요하죠? 하나도 없고 공군력도 없다며. 근데 왜 필요하죠? 근데 왜 우리까지 자꾸 들어와서 하라 그러는 거야? 지금 가뜩이나 기름값 때문에도 짜증나 죽겠는데. 아무튼 동맹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느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앞장서서 요시 하고 쫓아갈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요시는 일본인데, 일본이 하겠지? 박정희가 옛날에 그러고 나섰죠. 우리라뇨. 응? 우리는 아니죠. 대한민국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뉴스 정리 좀 해보고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풀려갈지 냉철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본인의 트루스 소셜, SNS에 올린 아무 말입니다. 글입니다. 예. 네. 일단 공식 요청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과 프랑스는 파병 기준이 높다거나 항모 전단을 이동시키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고요. 영국은 위기 완화가 우선이라면서 신중 모드로 돌아갔고요. 중국은 적대 행위 중단을 강조하면서도 에너지 공급 보장 책임을 언급하면서 상황을 주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놓고 파병을 요구받아 본 적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형태의 파병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파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말리아 그 사태 때 우리 이제 청해부대가 거기 가 있죠. 지금도 오만 앞바다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배를 구하고 우리나라 선적의 배들을 경호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그건 말하면 정식적인 파병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산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현행법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주도하에 다국적군,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쟁은 미국이 일으켰으니까 다른 나라 군대들이 파병을 가는 문제는 이거는 헌법에 있어서 반드시 의회 비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즉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국회를 통해 가지고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안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안 가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명분과 국회라고 하는 걸림막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은 다 보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보내야 된다는 식이 아니라 아예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 얘기하죠. 되는데 트럼프가 이런 말 했는데 어떡할래? 이러면 이런 식이야. 언론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나라의 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 다 갔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비전투 요원으로 비전투 작전에 참가하는 정도의 보급 지원선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야지. 우리가 얘네들 총알바지 되기 위해서 앞서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트럼프 논리는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서 원유를 실어오지 않아도 괜찮아. 우린 산유국이니까. 그런데 잘 봐라. 니들은 그 유조선이 거기를 통과해서 와야 되는 나라들이잖아. 니들의 안전은 니들이 지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전형적인 논리죠. 니들 안보는 니들이 지켜.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아니, 그럼 관련도 없는 이란이라는 나라를 쳐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위험하게 만든 트럼프. 일은 네가 버려놓고 왜 수습은 우리들한테 맡기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해결할 수 있다며. 니네 군사력이나 뭘로 해갖고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며. 이제 왔더니 말만 많고 싸움도 더럽게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무기를 퍼붓고도 승리를 못하는 거야. 에휴, 에라이, 접어.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접고 나오면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지금 배들이 못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이란의 위협 때문이 아니고 보험 지금 때문에. 보험을 1000배를 올려놓으니까 보험비 때문에 배들이 안 나오는 거잖아, 상사의 배들이. 자, 진짜 누가 들으면은 여기를 이란 해군 배가 딱 맞고 야, 니들 못 지나가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 여기 지나가면 우리가 칠 거야 라고 말만 한 거잖아요. 심지어 길에도 설치가 안 됐어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근데 그러면 배들은 왜 그 인근 항구에 묶여가지고 못 나가는 건가요? 상선이 바다 위를 다닐 때는 그 돌발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보험이라는 걸 들고 그 보험사는 또다시 큰 회사의 재보험이라는 걸 듭니다. 근데 대다수의 상선들은 이 보험 없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봉쇄라는 식으로 뜨기만 해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어마무시하게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운임료도 띱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지금 보험사들은 입에 어디 가요? 호르무즈야. 아유, 그럼 보험 못 들어줘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못 지나다니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국 배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중국 유조선들이 벌써 80척 이상이 왔다 갔다 했잖아. 중국, 튀르키예, 인도, 네. 이란 선박은 다 지나다녀요. 그럼 그런 배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나다니느냐? 지금 중국이 보험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험사들이 이런 선박들이 드는 보험사들이 런던에 있잖아요. 서방 국가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니들 여기 지나다니고 싶어? 그럼 위안화로 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위안화 결제를 해주고 그러면 중국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 데 대한 보증보험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들도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통과를 하고 싶으면 그럼 달러 결제 안 하고 위안화 결제하기로 하고 중국 보험 믿고 오면 되고요. 혹시 그 와중에 혹시 피격을 당하거나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길에 사고가 나면 중국이 그 돈을 물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서방 국가들도 유럽이 안 자주면 미국 너네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그거 좀 해주면 안 돼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그거는 보장을 못 해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왜 그 얘기를 못 하죠? 니들이 호위해준다며? 호위하려고 호르무즈 해협 들어갔다가 본토에서 미사일이나 드론이 날아오면 우리가 못 이겨. 우리가 그 방공망을 우리 함대를 못 지켜. 그래서 나는 이란의 사정권 밖에 있는 원해에만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에 있는 배들을 통행을 완화시키고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배들이 들어가죠. 이게 말이나 되는 짓거리냐고. 우리 기레기들은 좋아하는 거 있죠? 뭔가 정부가 곤란할 만한 거 무조건 크게 띄웁니다. 야 어떡할래? 이거 국짐이나 언론 기레기들이랑 똑같은 짓이에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주말에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이 사실상 그 정제되고 실어지는 이란의 핵심 수출 기지가 있는 섬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맹폭을 했어요. 근데 뭐 정유 시설은 안 건드리고 군사 시설만 맹폭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 됐거나 거기까지도 만일에 미국이 폭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사태는 안 끝납니다. 하르그 섬. 네, 하르그 섬에 대한 정유 시설에 대한 폭격을 안 하고 군사 시설만 폭격했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협박이거든요. 니네 정유시설 없애면 니네 수출 90% 완전히 끊겨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협박을 한 건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신다면 그럼 우리도 니네가 어떻게든 이 페르시아만 아니 중동 전체에 석유가 나갈 수 있는 중동 주변에 있는 모든 수출기지, 정유기지를 파괴시켜버리겠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공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에 있는 해병대들이 중동으로 갔대요. 한 4,5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간 걸로 보이는데. 주일 미군 2,500명이 이동했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미군입니다.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미군. 주일 미군이에요. 일본에 있던 해병대를 비롯한 애들이
2,500에서 뭐 6,000명이란 말도 있고 말이 많은데 상륙 강습함을 타고 갔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갖고 테헤란 본진까지는 못 들어갈 인력이니까 아마도 이런 그 해상 유전 수출 기지나 또는 육상이나 해상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이란 지역의 주요 수출 항구나 정유 시설을 혹시 얘네들이 점령하고 그걸로 갖고 딜을 치려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하르그 섬에 대한 폭격이 이루어지니까 테란이. 뜬금없이 하르그 섬에 대한 폭격이 이루어지니까 뜬금없이 이스라엘 전역에 그동안 없었던 1톤 탄두에 거대한 탄도 미사일들이 지금 날라와 갖고 전역을 뽀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보도 통제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란이 궁지에 몰리면 이스라엘 너만큼은 내가 기어이 같이 데리고 지옥 간다는 마음으로 맹폭을 할 거라고 지금 어마어마한 폭격들이 쏟아지면서 이스라엘 쪽에 엄청난 피해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의 미군 기지나 미군 관련된 시설들은 거의 다 털렸고요. 이제 남은 건 이스라엘 본토를 막 때리는 거거든. 그 지난 토요일에 우리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이란하고 합동으로 5시간을 이스라엘을 네. 때렸어요. 5시간 동안 수백 발의 미사일이 날아갔는데 그게 텔아비브 같은 수도 쪽에 그동안 방공망이 있던 수도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전역이에요. 골고루 두들겨 팼어요. 네, 전역이요. 진짜 전역. 그리고 계속해서 만일 미국이 나를 더 때리면 우리는 미국의 반격 안에 이스라엘 니네 민간 지역까지 다 뽀갤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데 동원되는 무기가 그동안의 무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폭발력이 강한 무기들이 등장했다는 거지. 미사일 발사대 없앴다고 그랬잖아. 90% 없앴다며. 지금 단도미사일 날아와. 그래서 지금 그런 말도 있어요. 네타냐후가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AI로 만들어가지고 손가락이 6개. 요거죠. 네. 손가락 6개 영상을 이제 올렸는데 요게 하나, 그쪽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째 손가락에 붙어 있죠. 이게 뭐야? 나 네타냐후 육성인지 아닌가? 몰랐네. 아니, 예. 이게 전형적으로 합성할 때 생기는 일종의 오류거든요. 아니, 그래서 다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아우, 총리님, 사망설이 떴더라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나 손가락 있지롱. 이러면서 5개를 펴보이면서, 아유,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영상도 나왔어요. 문제는 이제 만일 진짜 네타냐후가 혹시라도 지나가는 폭격에 빗맞아갖고 사망이라도 됐으면 이게 종전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거야. 미국이 때리긴 했지만 네타냐후도 죽고 하메네이도 죽고 하메네이 둘째 아들 후계자도 죽었으면 전쟁이 진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사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전쟁은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갖고 확전 양상으로 오히려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미국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유가를 200달러 갈 때까지 호르무즈도 봉쇄하고 어떤 정유 수출에 관련된 기지라든지 외부 반출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뭐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오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수출 기지나 저장 기지를 폭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야 우리가 최고 산유국이야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최고 산유국이면서 최고 수입국이기도 해요. 지네 만든 가스는 외국으로 최고로 많이 수출도 하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중진류들 돌려가지고 지네 트럭들 돌리고 지네 발전소 돌리고 한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미국이 나는 호르무즈 거 안 쓰니까 괜찮아라는 거는 허풍인 거고 국제적인 유가가 올라가고 유통이 안 되면 미국 역시도 자빠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에다가 송 작가가 한번 지적했던 비료 문제. 파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천연가스 원재료 질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파종이 지금 3, 4월 달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알미늄 원료가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원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알루미늄 파동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계속 산업 전반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입장이야. 바레인이 되게 알루미늄을 많이 생산을 해내는 대표적인 나라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근데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꼼짝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으면 밖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미 바레인은 그 석유 생산도 줄이고, 그리고 알루미늄도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일단 한번 줄여놓으면은 이 상황이 풀리더라도 다시 이 생산 라인을 늘리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도 핵심 원자재이기도 하고요. 일단 비료가 공급이 안 되면 올 한 해 전 세계에 기아가 닥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도 이란은 노리면서 장기전을 가고 있는 거고, 미국은 어떻게든 니들이 도와줘라, 빨리 이걸 끝내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만큼 지금 방법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트럼프에 대한 조기 탄핵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마가가 트럼프 너 뽑을 때는 외국 전쟁에 신경 안 쓴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왜 명분도 없이 이스라엘을 건드려갖고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어? 이란을 건드려갖고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부통령을 비롯한 강요들이 아니 나는 분명히 반대했는데 트럼프가 기어이 해야 된다 그래 한 거다라고 이 트럼프한테 이제 잘못을 떠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쟁은 오히려 이란의 승리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계속 이란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구적인 종전을 보장을 하고 보상금을 내놓는 약속을 해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군대를 보내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군대를 보내달라는 얘기보다는 군대 보내지 않을 거면 재정적 지원이라도 해줘라고 하는 일종의 삥 뜯으려는 선제적 발언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우리나라 입장이 좀 특수한 게 대놓고 이제 우리나라를 짚어가지고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 딴 나라에 없는 악질적인 정치 기생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병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파병을 이제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안 내고 있다가 파병을 안 하면 동맹을 무시했다 그럴 거고 파병을 하면 국민의 재산과 목숨을 위협하는 짓거리를 했다 그러면서 이걸 묻어 뜯으려고 시시탐탐 쳐다보고 있는 야당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파병 절대 반대 여론을 엄청나게 키워야 돼요. 이것도 국민이 해야 돼요, 시부라. 아니, 근데 이거는 국민이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국제정치라는 게 그 정부만 어떤 행위자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국민 여론이 너무 크면은 트럼프가 무턱대고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론, 반전 여론, 그리고 파병 반대 여론을 어마무시하게 키워야 돼요. 계속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정부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뭐 받은 게 없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트윗 하나라 무슨 트윗이 아니지 아무튼 SNS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오바질이긴 하다. 아니죠. 반전 여론은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 전쟁 반대.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버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적인 차원에서 우린 절대 군사적인 목적으로 해외 파병을 반대한다라는 쪽으로 이거를 몰아붙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보험 넣으면 배들이 통과를 하고 있고 그런 배들에 대해서는 이란도 안 건드린다고 하잖아. 이란이 딱 건드린다고 하는 거 일본 배랑 유럽 배랑 미국 배만 건들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은 당연한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이면 이란이랑 협상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호르무즈 통과에 관한 부분은. 지금 그래서
이란 외무장관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거의 이란 외무장관으로 통일이 된 것 같아요. 외부로 나오는 메시지는. 이란 외무장관이 각 국가들 호르무즈 통과하고 싶으면은 협상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물밑에서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이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을 때니까 중국의 협조하에 우리 배들이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다고 치면, 그리고 무사 통과가 되기 시작한다고 치면 미국은 이 사태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을 상실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만간 미국도 이란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협상이라고 하겠지만, 합의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란한테 모든 권한을 건네주는 그런 상황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근데 생각은 듭니다. 이란은 왜 하필 위안화로 거래를 하면은 배 보내준다고 했죠? 아니, 그 위안화를 한다는 얘기가 이게 미국의 달러를 쓰지 말라는 거, 요게 이제 조금 더 경제적인 이유를 좀 더 보태자면, 이번 전쟁을 일으키는데 제일 큰 게 금융전쟁이라고 하는 분석이 있어요. 지금 결국은 돈의 문제다. 돈의 문제라는 거지. 즉,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역전쟁 때문에라도 미국하고의 직간접적인 무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깔아앉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달러를 찍어내는 것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바이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는 돈의 전체적인 돈이 60에서 70%가 달러였는데, 트럼프 들어서고 나서는 이게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야. 달러가 지금 국제 화폐로 통용되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거는 앞으로 이란을 꺾어놓고 중동에서 거래되는 모든 석유는 미국의 통제를 받고 달러로 결제해라라는 조건으로 달러의 활용성을, 그러니까 이 통상적 국제화폐로서의 그동안 달러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해버린 거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안화로 하면 뭐 통과시켜준다고 그렇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위안화에 대한 그 자격이 높아지고 있고, 이미 이제 미국은 못 믿을 놈에서 심지어 싸움도 못하는 놈이 돼버렸어요. 나는 솔직히 그 생각도 해봤어. 지금 항모 3대가 지금 다 저쪽에 가 있잖아요. 호르무즈 중동에? 앞에 중동에다 가 있잖아요. 나머지 8대 있긴 한데 4대는 지금 사실 휴업 상태거든요. 못 고쳐가지고. 그렇죠. 네? 움직이지 못하죠. 그런데다가 수리해야 되니까. 포탄이랑 방공망이 지금 사실상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재래식 전쟁 무기를 가진 국가가 미국의 본토를 침공하거나 끝장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군사적 위협을 해온다고 치면 지금 미국은 방어할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미 본토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적을 알 수 없는 괴뢰 군대들이 나타나갖고 해안에 상륙을 하고 탱크나 장갑차를 몰고 본토를 치고 들어가는 사태가 생긴다고 치면 남미에 있는 군대가 갈 수도 있고, 러시아 군대가 갈 수도 있고, 중국 애들이 옷을 갈아입고 갈 수도 있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본토 침공 사태가 생긴다고 치면, 과연 미국은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